순전히 내 몸을 진짜 음악에 감싸는 것처럼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괜찮을까요? 아니, 한 명만 지금. 안녕하세요. 썬더이 대표입니다. 한비 팀장입니다. 제가 또 오늘 손님을 모셨죠. 작가님께서 이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상업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는 취향을 팝니다로 만나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 두 번째 책을 들고 다시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근데 더 예뻐지셨어요. 아, 그래요? 우리 저 원래 또 빈말 안 하거든요. 첫 번째 책 얘기 나눌 때도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마음에 되게 남았던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공간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이 그때도 되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네.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함이 네. 없으신가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걸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집 안에만 있어라 라고 할 때는 저도 되게 집에 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그게 길어지니까 막 나가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한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오게끔 하는 사람이 그런 장치를 취하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네.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저희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이제는 하나 거기 문을 여는 순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길 지나가다가 저기 너무 예쁘다라고 하다가 귀찮아.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요구하지 않아도 될 걸 요구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이 손님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게 좀 장치들을 편리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작은 공간에서는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에게 고지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30분마다 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작은 공간일수록 더 환기를 자주 시킨다던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잘 안 그랬는데 가까우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노포 같은 데가 약간 그런 맛이잖아요. 맞아요. 부대끼 그런 맛인데 이제는 너무 가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한번 위생이나 청결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받은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러긴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가 위생에 대한 관념이 생겨버린 거죠.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테이블 간의 간격이 멀어져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네.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생길 만큼 이미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많이 익숙해진 거죠. 식당에 나올 때 카운터 옆에 박하사탕, 이쑤시개, 그냥 서비스? 그런 개념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손에 안 가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집게도 같이 사용하고 또 누군가가 이쑤시개를 잡았던 거를 또 놓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불필요한 거 놓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작가님이 책에서 얘기하셨는데 가장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네. 맞다고. 어떤 방침이 정해져 내려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과 거리는 뭐 얼마를 얼마인. 해주세요. 이거는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거리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멀어져야 내가 덜 불안할까는 수치로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방침에 맞게 하더라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떤 집게나 이런 게 더럽고 하면 깨끗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까탈스럽게 해야 소위 말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야 안정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변화된 공간 소개해줄 만한 데가 있을까요? 기술적인 것들은 사실 뭐 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손님 입장에서 요즘 너무 이렇게 지치고 갑갑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좋죠. 네, 갑자기 어느 공간을 들어갔는데 프레시해진 느낌이 네. 들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그런 걸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오감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건데 제가 요즘 좀 개인적으로 빠져있는 공간은 청각을 자극하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도 나와 있는 곳인데 사실 우리가 음악회를 가면 뭔가 좀 차려입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쵸. 막 두세 시간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솔직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거의 음악회의 감상을 하는 듯한 공간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어요. 거기를 한 2, 30분만 앉아있다 나와도 갑자기 조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저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번 일상에서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음악의 종류는 어떤 거예요? 뭐 클래식도 나오고 재즈도 나오고 되게 다양해요. 요즘 저의 힐링 스페이스입니다. 정말 너무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카페 가면은 음료 값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까지 지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카페랑 비교하자고 하면 아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역할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거기 그 공간을 즐기러 가는 거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런 개념을 확장시켜준 데는 굉장한 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약을 하고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도 네. 내가 어딘가를 가서 충분히 만족을 하면 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유명한 한 카페를 갔다 왔거든요. SNS에서 네. 유명한 카페를 갔는데 왜 이렇게까지 유명하지?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는 유명해서 유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제 공간을 만들면 사실 적은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한 번 온 사람들이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주위에 전파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냥 유명한 데니까 가서 나 왔다 감 하고 인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요즘 많아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핫한 데를 갔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네. 그렇지만 시간을 내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나 왔어라고 인증. 사진 정도는 남기는 거죠. 근데 맞아. 두 번이 없는 거예요. 넥스트가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 준비가 덜 됐다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임팩트를 강하게 주면 사람들이 금방 몰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유지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더 발전시키느냐는 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모되는 공간으로 남지 않아야 되는 게 이런 상업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의 본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카페를 가셨으면 굉장히 특이한 어떤 시그니처 음료가 있다거나 빵이 너무 맛있다거나 음식이 너무 맛있다거나 이런 그 컨텐츠의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핫하고 유명하다기보다는 정말 특색이 있거나 개성 있는 공간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 보면은 무슨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네. 데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도 네. 이제 그런 공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스타에서 막 보면은 소개하는 공간들이 거의 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뜨던데 네. 그게 어떤 공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 네. 작품들이 전시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건물 안을 막 부셔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아니 안경 파는데 반대요. 이게 왜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아주 다양한 요소로 표현을 하는 건 거예요. 예를 들면 하우스도상 같은 경우는 강남 한복판에 맞아요. 몇 층을 지어놓고 이거 들인 비용에 안경을 몇 개를 팔아야 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인 판매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은데 이제 그 공간은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오뚜기에서 오픈한 공간이 있어요. 저 거기 너무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가면 라면 팔고 커피 팔고 막 이래요. 굿즈도 팔고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브랜드를 사랑하게끔 하는 건가요? 네, 약간 팬덤을 형성을 해야 새로운 걸 시도했을 때 다가가기가 쉽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채널들을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리츠라는 커피 브랜드의 대표님이 하신 인터뷰를 봤는데 대표님은 브랜딩을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브랜딩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 팔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 팔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브랜딩을 잘했다고 한다. 뭐 로고체 하나 글씨체 하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를 표현하는 게 브랜딩인 거고 이제 그래서 복합 문화 공간도 생겨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그 작가님 더현대 가보셨어요? 그럼요. 많이 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현대?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공식들이 있거든요. 네. 시계 노출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깨고 가장 중요한 공간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시도는 아니죠. 브랜드를 빽빽하게 채워놓고 매출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보통 백화점들은 많이 네. 하잖아요. 행사 공간 네. 그 자리에다가 풀을 심어놓고 네. 음악이 나오게 하고 그 자체로 랜드마크가 된 거죠. 이제는 매장이 온오프라인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네.
쇼루밍, 역쇼루밍이라는 네네. 단어를 사실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교보문고의 바로드림 서비스가 네네. 있어요. 온라인에서 쿠폰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하게 주문을 하고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온 오프가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매장이 정말 픽업만 하러 가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해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위치에다가 픽업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기다리면서 뭐 네일 아트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좀 카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신진 디자이너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매장을 열어놓고 막 뒤에 재고를 쌓아놓고 하는 부담이 좀 있잖아요. 네네. 재질이나 이런 게 궁금하면 쇼룸에 와서 보게 하기도 하고요. 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거든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기는 해요. 아무리 상수. 네. 좀 거기 가니까 뭐 물건은 못 사고. 네, 맞아요. 테스트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뭐 VR, AR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도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정말 우연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브랜드의 립스틱이 너무 꽂힌 거예요. 네. 제가 이 립스틱 하나 살 수 있을까 했더니 저희 온라인 사이트 이용하시라고.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넓은 장소에서 뭔가 립스틱이라도 좀 팔면 매출에 도움이 될 텐데 저는 그 생각인 거죠. 네, 거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복합 문화 공간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큰 회사들이고 뭐 현대, 젠틀몬스터. 근데 어쨌든 그들이니까 했겠지. 현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매출보다는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들었겠지. 네.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들도 그 시점에서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그럼요. 같아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저는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큰 시도죠, 네. 그들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장도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도 저희 회사를 알리는 데 있어서 공간을 좀 더 할애해서 우리가 사무 막 당장 이렇게 일을 보는 공간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원하는 게 뭔지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며 가며 들어와서 경험하게끔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당장에는 이 한 평이 너무 맞아. 그건 너무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아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거를 하면 우리도 네. 그게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될 거고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주거 서비스, 상업 서비스 모두 이런 서비스가 질이 더 높아질 거고 네. 우리의 가치도 높아질 텐데 시도하기. 하기는 지금 당장의 월세와 길게 보면 결국은 해야 되는 거네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리딩 브랜드나 그런 기업들이 하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마저도 기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도 안 되면 안 되겠네. 그러네. 우리가 리딩하는 브랜드가 꼭 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소비자의 눈높이, 높아진 눈높이에 그래도 발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분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싶으신지. 가장 먼저는 자영업을 현재 하고 계신 분들, 너무 주변 상황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 어떻게 나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완전. 그게 1번이었고요. 일상에 지친 분들에게 많은 공간들을 소개해드리고 네. 한번 시간이 되면 찾아가 보셨으면 하는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경영지원팀장이잖아요. 잠시만요.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를 내가 몸소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인 우리들도 아 이제 빨리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진짜 작가님 얘기할 동안 저 사실 두 분 아까 한참 얘기할 동안 지금 막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공부가 돼요. 저도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재밌고 저희 대표님이 또 저렇게 잘 배우시는데 또 한 행동파 하시거든요. 약간 촬영 끝나고 작가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신 게 있는데 제 출발선에 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게가 뭐가 문제인지 조금 자가 진단을 해보고 싶다라던가 바꿔서 사람들을 많이 몰리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댓글에 이제 남겨주시면 한 3분 추첨해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정말 왜냐하면 좋은 거 자꾸 보면 좋아지도록 만들고 싶어지고 능력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공간 많이 경험해 보시고 그곳에 담긴 철학도 책을 통해서 조그마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네. 뭐 한마디 그래도 소감 한마디. 뭐 일단 또 만나서 너무 즐겁고 네. 반가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저는 그걸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